결국 옥순의 사과문은 순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과문이 공개된 뒤 나는 솔로 30일 길을 둘러싼 논란은 더 차갑고 더 날카롭게 번졌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SNS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리며 자신은 이미 여러 번 사과했고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특히 했다고 순자에게 다섯 말했습니다. 차례나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주목한 것은 사과의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왜 순자가 끝까지 그 연락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최근 공개된 비하인드 리액션 영상이었습니다. 방송 장면 속에서 순자는 상처받은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기실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옥수는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순자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손을 잡고 즐거워하는 듯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새벽 3시에는 장문의 메시지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뒤에서는 순자의 상처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에게 옥순의 사과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수는 사태가 불리하게 흘러가자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타임라인과 메시지를 공개하며 자신이 순자와 경수의 관계를 흔든 행동은 사실 영숙의 말을 믿고 벌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 해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송과 비하인드 장면 속에서 옥수는 영숙이 분위기를 흔들 때 옆에서 함께 반응했고 때로는 그 흐름에 힘을 보태는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함께 움직일 때는 같은 편처럼 보였고 문제가 커지자 책임을 영숙에게 넘기는 모습은 오히려 더 큰 반감을 불렀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점은 경수와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옥수는 방송 내내 경수는 지금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에게 혼자 착각하는 것뿐이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순자의 마음을 흔들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보는 여론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리액션 영상에서 누군가 옥순에게 경수와 직접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옥순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직접 대화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단정하고 그 말을 근거처럼 퍼뜨렸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수의 분노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자신과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이 뒤에서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순자를 향한 여론까지 흔들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수 입장에서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마음대로 말했고 그 말 때문에 순자가 고립되고 상처받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옥순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감정과 한 커플의 관계를 흔든 결정적인 불씨가 되었습니다. 순자의 대응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옥순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고 경수를 제외한 나는 솔로 30일기 멤버들을 언팔로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는 절교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해명을 듣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더 이상 같은 울타리 안에 남아있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자는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조용히 끊어냈습니다. 그 선택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수 역시 순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순자가 겪은 상처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멀리하기로 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순자와의 웨딩드레스 피팅을 준비하는 흐름이 알려지면서 결혼식 초대 문제까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경수가 순자를 울린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과 지켜야 할 경계를 분명히 세운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논란은 옥순과 영숙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 역시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외모 변신을 보여주는 영상을 올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희는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며 모든 논란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신을 도와준 디자이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였지만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 역시 논란이 커진 뒤에 나온 방어적인 사과라고 봤습니다. 결국 옥순, 영숙, 정희로 이어지던 관계는 위기 앞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가 아니라 각자 살아남기 위해 책임을 밀어내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남성 출연자들의 태도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순자가 방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화를 듣고 있던 장면이 나오자 순자의 상처에 공감하기보다 왜 거기서 듣고 있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식과 광수 역시 그 분위기에 맞장구 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장면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주도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침묵과 웃음, 가벼운 맞장구도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일부 출연자들이 함께 모여 다정하게 찍은 뒤풀이 사진도 또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친목 사진처럼 올렸을지 모르지만 이미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는 리액션 영상의 장면과 순자의 눈물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처럼 보였고 대중의 분노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논란은 단순히 방송 속 갈등이 아니라 방송 이후의 태도와 사과 방식, 그리고 피해자를 대하는 감수성의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크게 번진 이유는 사과의 형식과 진심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사과는 횟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 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시점에 가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사과는 상대가 받은 고통을 먼저 이해하고 상대가 침묵할 권리까지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순자가 답하지 않은 것은 무례가 아니라 자기 보호였고 그 침묵은 옥순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나는 솔로 30일기 논란은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옥순의 SNS 사과문 새벽 3시 카카오톡 5차례의 사과 주장 비하인드 리액션 영상 영숙에게 책임을 넘기는 해명 경수의 마음을 단정한 발언 그리고 순자의 언팔로우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대중은 누가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누가 위기 앞에서 자신만을 지키려 했는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옥순이 원했던 것은 용서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자가 보여준 것은 용서보다 먼저 필요한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경수가 보여준 것은 사랑보다 먼저 필요한 책임이었습니다. 이 옥순이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은 해명 자료가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됐습니다. 사과를 공개적으로 증명하려는 순간, 사과는 피해자를 위한 말이 아니라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 됩니다. 순자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순자가 얼마나 깊게 지쳤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미안했다면 공개 캡처보다 먼저 필요했던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답장을 강요하지 않고 용서를 재촉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상처를 조용히 감당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옥순의 선택은 기다림이 아니라 공개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그 사과를 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영숙을 향한
책임 전가도 같은 맥락에서 읽혔습니다. 옥수는 자신이 영숙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장면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분위기를 몰아갈 때 옆에서 웃고 손을 맞잡고 함께 반응한 사람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거세지자 자신은 몰랐고 영숙이 문제였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만든 말과 분위기의 무게를 위기가 찾아온 뒤 한 사람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경수와 순자의 관계를 둘러싼 말 역시 단순한 가십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는 출연자들의 감정 그 자체와 연결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착각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진심을 우스운 것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순자가 받은 상처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볍게 평가되고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처럼 소비되는 순간 그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수의 분노는 순자를 향한 보호 본능이자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이용당한 데 대한 분명한 항의처럼 보였습니다. 결혼식 초대 거부로 해석된 경수의 태도는 많은 시청자에게 통쾌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가장 축복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순자의 눈물을 만든 사람들이 초대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순자와 경수의 웨딩드레스 피팅 소식은 그래서 단순한 결혼 준비가 아니라 지난 논란의 끝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했다는 상징처럼 읽혔습니다. 모두가 흔들려고 했던 관계가 결국 더 단단해졌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응원도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예능 속 편집이나 순간적인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방송 장면, 비하인드 영상 SNS, 사과문 단체, 대화방, 공개, 언팔로, 그리고 결혼 준비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서사의 중심에는 순자가 받은 상처와 경수가 느낀 분노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옥순을 둘러싼 해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왜 사과는 공개돼야 했는지, 왜 책임은 영숙에게 옮겨졌는지, 왜 직접 대화도 해보지 않은 경수의 마음을 단정했는지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대로 상처를 받은 순자는 침묵으로 선을 그었고 경수는 그 곁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예능 논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해명과 늦은 사과가 아무리 말을 길게 늘어놓아도 진심을 잃은 순간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순자의 눈물과 경수의 분노가 대중에게 더 크게 다가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논란의 결말은 누가 더 많이 말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진심을 지켰는지로 기억될 것입니다.